자, 오늘 할 얘기는 수능 특강 수학1 일단은 지수화 로그 레벨 3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이 자연수이고요. n이 2에서 10 이하인 자연수라고 했을 때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1 요 값의 n제곱 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값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곱근의 정의,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x의 n제곱근을 n제곱을 해서 a를 만족하는 요 x를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 n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좀 살펴볼게. n 값이 만약에 짝수다 라고 하면 이때 만족하는 x가 실수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단 a는 여기에서 0보다 큰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n 값이 홀수다. 그럼 계열됐을 때는 x 값이 n제곱근 루트 a 실수인 거 이렇게 한 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다. n이 짝수인 경우에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이고 y 이퀄 a하고 만나는 게 이렇게 해서 양수인 거 n제곱근 루트 a, 여기가 음수인 거 n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그래서 우리가 찾는 부분은 요 놈이죠. 요 놈. 다음 n이 홀수일 때는 이게 홀함수가 되니까 원점 대칭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이때는 a 값이 실수 전체를 다 가지게 되니 요렇게 됐을 때 n제곱근 루트 a 요 값이 음의 실수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즉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인 경우, 혹은 n이 홀수일 때 a가 음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면 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어떻게 되느냐, 대충 함수를 그릴 수는 없지만 대충 요 정도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인수분해가 어차피 2하고 얼마죠? 3하고 7이네요. 네, 3하고 7 이렇게 될 테니 일단 n이 a가 양수인 거와 음수인 경우로 좀 나누어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x의 n제곱의 값이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1 요걸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반드시 요 n이 짝수여야 된다. 그럼 요 값 전체가 양수인 부분은 이쪽 부분이니까요. 요쪽 부분, 요쪽 부분이니까 이 안에 존재하는 짝수는 2부터 8, 그 다음에 여기 10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요 값이 요 경우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n의 값이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 3하고 7 사이에 존재하는 홀수 얼마? 4, 5, 6에서 5 5일 때는 여기 음의 값으로 하나 존재하니까 요 x가 음의 값 실수로 존재할 수 있게 되겠다.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x의 n제곱을 a라고 했을 때 요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가 반드시 0 이상의 값일 때 실수로 두 가지, 양인 것과 음인 것. 우리가 찾는 건 지금 요 음의 실수가 되는 요 경우고요. n이 홀수라고 했을 때는 a가 반드시 음수여서 이쪽 부분에 존재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요 x n제곱은 요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1이 되는 상황이고, 요 값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3하고 7에서는 0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요 값이 양인 부분, 즉 3보다 작은 쪽과 7보다 큰 쪽에서는 반드시 n의 값이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2, 8, 10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할 것이고, 3하고 7 사이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 해당하는 거니까 n의 값이 홀수여야 된다. 그래서 5 하나밖에 없겠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문제의 답은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10 해서 얼마? 25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정의 정확하게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지름이 세제곱근 루트 54인 원이 한 점 P에서 지금 지름의 수선의 발을 끊고 지름의 한쪽 끝과 연결한 PA, 즉 PAH 삼각형의 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 면적, 네, 우리가 수학 1에서 지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 아니죠. 요즘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2분의 1 두 변과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일반적으로 지금 상황이면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연결이 되어져서 이게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 당연히 좀 생각을, 지금 꼭 문제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런 상황이면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상황이잖아요. 원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지름과 연결된 거, 연결하는 게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거를 중학교 때 배운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뭐 복습 삼아 얘기하자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닮음에서 나온 게 AP의 제곱이 AH 곱하기 AB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BH 곱하기 AB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게 PA가 아니라 H죠. 네. PH의 제곱이 뭐하고 같아지냐? AH 곱하기 BH. 요거는 닮음에서 나오는 거고, 면적에서 나오는 거는 또 성질 어떤 게 있느냐? AP 곱하기 BP는 뭐하고 같다? PH 곱하기 AB하고 같다. 요거는 면적에서 나오는 얘기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닮음에서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인데, 지금은 우리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풀자는 얘기죠. 뭐 충분히 다 계산을 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고 조금 더 고급지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직각삼각형 안에 닮은 도형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각을 좀 우리가 조금 유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같으면 지금 AH 길이가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두 변 PA는 알고 있는 거고 AH 길이만 구하고 사인 세타값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니 저거를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좀 필요하겠네요. 큰 삼각형에서 삼각형 APB에서 뭘 생각을 할 거냐면 코사인 세타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코사인 세타 값은 AB분의 PA가 되니까 세제곱근 루트 54분의 세제곱근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니까요. 여기 27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그냥 3분의 1 이 정도로 잡을 수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 값을.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요 코사인 세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AH 길이잖아요. 그리고 사인 세타 값 두 가지가 궁금한 거니까 삼각형 이번에는 PAH에서 다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AP분의 우리가 찾는 AH가 나타나게 되겠죠. AP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H 길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겠다? 세제곱근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 3분의 1 곱한 걸로 잡히지 않겠느냐. 자, 이제 뭐가 남았다? 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어차피 예각이니까요. 직각삼각형 안에 있는 거니까요. 1-9분의 1, 즉 3분의 2 루트 2라는 걸로 우리가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삼각형 면적 다 했네요. 삼각형 PAH 면적은 당연히 이제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 3세제곱근 루트 2, 그 다음 AH 세제곱근 루트 2의 3분의 1, 사인 세타 3분의 2 루트 2. 자, 이제 약분할 거 다 약분을 좀 해볼까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약분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3의 제곱이 될 것이고 2는 3분의 1, 3분의 1, 2분의 1, 2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3분의 2, 2분의 1 얼마인가요? 2에 6분의 얼마인가요? 3분의 6분의 4, 6분의 7이죠. 네, 6분의 7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6 플러스 7 마이너스 2 해서 얼마? 11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고급지게 푼 거고 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닮음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계산하셔도 돼요. 틀리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이것만이 아니라 삼각형의 그 사인 법칙이라든지 코사인 법칙 원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각을 이용,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뭐 이과 같으면 이게 극한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한 변과 사인, 코사인, 삼각 함수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길이들을 다 표시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이제 정상으로 돼야 되잖아요.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처럼 요거죠. 요거 한 변의 길이와 코사인, 사인 값을 알면 나머지 어떤 한 변의 길이가 표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한 능력 아닙니까?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살짝 까다롭습니다. 이게 A과 A하고 N 요거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디가 주거, 어디가 부, 그러니까 어디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어디가 딸려오는 거냐, 변수 구분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A를 움직일 거냐 N을 움직일 거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좀 구분, 어떤 걸 중심으로 볼 건지를 좀 잘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조금 봅시다. 로그 2의 n이 자연수다. 그러면 n 값은 반드시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겠다. 2의 뭐 L 제곱 정도가 되겠죠. L은 이제 얘가 자연수가 되겠죠. 얘가 자연수면 되는 거고요. 로그 2의 a는 정수, 자연수하고 여기는 자연수고 여기는 정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a라는 애는 2의 뭐 p 제곱이라고 했을 때 p가 정수가 되는 상황이죠. 음의 정수도 가능하다. 2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차이가 좀 생기는 거고 나는 요 전체 로그 두 개의 값이 곱인데 그 값이 자연수가 들어와야 된다. 자, 요거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요거부터 좀 살펴보고 갑시다. 나라는 조건이 어떤 말인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일단 살펴놓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로그 n에 n 곱하기 a 제곱이니까 이게 1 더하기 2 로그 n에 a 정도로 이게 정리가 되실 거고, 그러면 결국 뭐가 남느냐? 로그 a의 n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죠? 요거는 그대로고 요거 두 개 곱하면 역수죠. n과 a와 n 역수니까 자연수 1 딱 남으니까 약분되고 나면 딱 2만 남을 거다. 자, 요 값이 자연수다라고 하는 걸로 문제가 좀 바뀐 상황이다라고 좀 봅시다. 요게 지금 자연수인데 결국 이제 로그 a의 n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로그 2의 a, 로그 2의 n 뭐 이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그 a의 n 더하기 2가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황은 이거는 반드시 로그 2의 a 로그 2의 n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변형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문제에서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n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그 a의 n 이 상태로 그냥 볼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밑을 반드시 2인 걸로 만들어 놓고 좀 생각을 하자. 그래야 이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로그 a의 n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이 일단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로그 전체, 로그 2a분의 로그 2의 n 값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전체 덩어리가 자연수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인데, 일단은 a가 정수였기 때문에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2제곱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 전체 덩어리가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 요 덩어리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a가 n의 역수가 되는 경우 무조건 존재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자연수고 여기는 음의 정수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얘가 1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수들이 몇 개가 더 있느냐, 정수가 몇 개가 더 있다? 6개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7개가 지금 fn 값이 7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fn의 값이 7개, a가 7개 존재한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6개가. 그럼 얘들은 어디에서 오겠느냐? 얘들은. 그죠? 그 다음 생각을 한번 하시죠. 이제 우리 분들이 딱 처음에 얘기한 거 한번 A와 N에 대한 얘기. N을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A를 움직이는 게 나을까요? N을 움직이는 게 나을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A의 개수를 Fn이라고 했기 때문에 N에 의해서 N에 의해서 A가 결정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N 값을 바꾸는 게 맞다는 얘기죠. N에 의해서 A가 결정된다. 그죠? 이게 뭐, 함수로 얘기하자면,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 얘가 변함으로 인해서 얘는 결정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N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 A는 그에 맞춰서 정할 거다. 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 2의 N의 값이 지금 있는데, 이 분수가 지금, 분수의 시기 값이 지금 자연수, 마이너스 1 아닌 이제 자연수로 6개가 더 존재하면 된다. N에 의해서 A는 결정될 거다. 그러면 분자의 약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가 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게 6개 존재한다. 그런 말은 분자 있는 이 로그 2의 N이라는 이 분자의 약수가 몇 개가 존재해야 된다. 약수가 6개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수가 6개여야 된다. 그럼 저 로그 값의 약수가 6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약수가 6개로 존재하려면 그죠?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6개가 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약수의 개수가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5를 잡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5가 있으면 숫자가 더 커지니까 뺀 겁니다. 2하고 3을 가지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알파, 베타의 순서쌍을 생각을 하면 이게 5하고 이게 5면 되죠. 5하고 여기 0을 줘도 5하고 0을 줘도 이게 5제곱이겠죠. 이건 뭐 주면 안 되겠죠. 베타가 0인 거. 베타가 0인 거 되겠네요. 개수는 이렇게 잡고요. 알파, 베타의 순서쌍을 잡으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여기가 0 되고 5 되는 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 이게 더 크니까요. 5하고 0이 있는데 5하고 0이 2의 5제곱이 더 작은 거니까 당연히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수가 나타나느냐? 이거는 2의 5제곱이 나타나는 거고 얘는 2가 2개, 3이 하나, 얘는 2가 하나, 3이 둘. 그러니까 이때는 12, 이때는 18. 그럼 당연히 제일 작은 건 얼마다? 12가 아니냐? 그죠? 그래서 저기 있는 분자의 시기, 분자 로그 2의 n이라는 값이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다? 2의 제곱에 3의 1제곱인 즉 12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n이 아니라 이제 얼마 최소값을 k라고 했기 때문에 k라고 잡아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k가 2의 12제곱이 될 거고 이걸 4로 바꾸면 4의 6제곱이 되니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로그 4의 k 값은 얼마? 6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A의 개수가 Fn이다. N에 의해서 A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을 변화시켜서 A가 어떻게 되느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A를 주목하지 마시고 N에 의해서 지금 값이 변한다. N에 의해서 A가 결정되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요거 마이너스 1 된다라고 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전체 값이 1이어도 되기 때문에 요게 마이너스 1이다. 즉 A가 N의 역수여도 무조건 만들어질 거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몇 개 남아야 되느냐? 6개가 남아야 되지 않느냐? 왜? 문제에서 7개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분수가 6개 자연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분자가 A는 N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그 2n이라는 이 전체 분자의 약수가 6개가 되면
얘는 그에 맞춰서 정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목하셔야 되고, 요 놈의 약수가 6개가 되는 경우 중에 제일 작은 거를 순서상을 잡아보면 12가 되는 게 제일 작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은 2의 12제곱이다 라고 하고, 뭐 답은 저렇게 나오시면 뭐 6으로 간단히 잡힙니다. 네, 요 부분 몇 가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 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정확하게 아시고, 요 마이너스 1도 반드시 될 수 있다라는 거. 숫자가 바뀌게 되면 요것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더 잡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3이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낸다면 이쪽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값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그쵸, 요거하고 저거 2개 정도 바꿀 수 있겠네요. 바꾸는 거는. 그래서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 요거 2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네, 뭐 별거 없습니다. 말만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3번이 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부분인데, 요거는 B라는 것만 하나 좀 정확하게 B라는 집합에 대해서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문제 없이 좀 뭐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A라는 집합은 로그 2x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x를 원소로 가지니까 아까랑 똑같죠. 2의 제곱, 2의 세제곱 해서 점점점 가는 이런 무한집합일 거고, B는 P의 제곱, P의 세제곱, 점점점 가는 이런 무한집합이 될 거다. 카라는 조건 살펴봅시다. A하고 B의 교집합이 B다. 아, 잘 알죠? 누가 더 작다? B가 더 작은 거 아니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아, 그러면 요거까지 왔을 때 요거 2개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P라는 값은 반드시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어떤 정도로 나타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P가 L 값이 1이다. 그러면 이게 2가 되고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되니까 2개가 다 똑같아지게 되죠. A하고 B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P가 2의 제곱이다. 2의 제곱이 되면 여기는 2의 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네. 그러면 결국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셈이 되니까 부분집합 만족이 되죠. 결국 이 값, 여기 있는 요 L이라고 하는 요 값 하나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찾는 게 P의 값을 구하라 라는 말은 여기 있는 요 L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차근차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고, 무한집합인데 범위를 제한을 시켜놨죠. 제한을 시켜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A는 2에서 10까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안에 A가 가능한 수로는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할 거고, 요때는 좀 다르죠. 요때는 어쨌든 2의 거듭제곱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2의 제곱 점점점 해서 2의 9제곱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512니까요. 요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냥 요 안에 들어가는 요 A의 원소들만, 요 B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하고 천에 있는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오는 수들 따지면 이렇게 9개가 존재할 거고, A는 이렇게 3개밖에 존재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따져야 될 게 L, 아까도 얘기했지만 P라는 값이 2의 L제곱, L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L 값이 1일 때부터, 즉 A하고 B가 같을 때부터 이 로그 A의 B라는 값 전체가 자연수가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따져보자는 얘기죠. 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L 값이 1이다. 즉 P 값이 2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버리자. 자, 그러면 이제 로그 A의 B라는 값을 우리가 당연히 이것도 그냥 볼 리는 없겠죠. 로그 2의 A, 로그 2의 B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당연히 로그 밑이 2인 걸 보고 있는데 로그 A의 B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 바꾸는 거죠. 이거 더 길게 얘기하진 않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로그 2의 A 값이 가능한 건 1, 2, 3이 가능할 것이고, 로그 2의 B 값은 1부터 얼마까지? 9까지 다 가능한 상황이니 당장 밑이 1인 경우, 분모가 1인 경우면 봐도 분자 9개 다 나오니까 절대로 되지 않죠. 무조건 아웃입니다. 얘는 안 돼요. 버리시고요. 두 번째 경우 L 값이 2가 된다. 즉 P 값이 2의 제곱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4의 거듭제곱으로 나온 애들. 그렇다면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 값이 어떻게 순서쌍들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a는 값이 1, 2, 3 이렇게 되는데 분자를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로그 지금 2의 b라고 뒀는데 로그 2의 b라고 뒀는데 b 값이 결국 지금 p 값에 의해서 p의 거듭 제곱으로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p의 그러니까 2의 제곱 이 값이 1하고 1000 사이에 존재하는 b 값이니까 1하고 1000 사이에 존재하는 얘들이니까 결국 얘는 2.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는 로그 2의 4제곱이 되겠죠. 요거 거듭 제곱이니까. 그러면 4.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들어올 수 있는 수들이 2, 4, 6, 8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상을 잡아보면 1일 때가 2, 4, 6, 8 4가지, 2일 때 4가지 다 되죠. 똑같이 짝수니까. 3일 때는 3, 6. 1개 해서 총 9개 생기니까 얘도 안 되네요. 아웃 버리시고 그 다음 세 번째 L 값이 3이다 라고 하면 P 값이 2의 세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똑같이 로그 2의 B, 로그 2의 A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A, 로그 2의 B. 자, 이 경우도 분모는 똑같이 1, 2, 3이 가능한 경우고 요 경우라면은 지금 2의 세제곱, 2의 6제곱, 2의 9제곱, 즉 3, 6, 9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B 값이 2의 B 값이 P, 제일 작은 게 P니까 2의 세제곱. 이 수가 어쨌든 1하고 1000 사이에 들어와야 되니까 가능하게 2의 6제곱, 2의 9제곱까지 요런 3개의 수들을 가질 수 있으니 3, 6, 9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서상을 생각을 하면 1일 때 하나, 둘, 셋, 3가지고요. 그 다음 2일 때 6, 하나, 3일 때 3의 배수들 3개, 전부 다 7개 바로 나오죠. 그래서 답은 이제 이게 7, 7개 만족하는데 P값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P값은 8이다 라고 해서 이게 답이다 라는 건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이유는 어떻게 될 거냐? 3보다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2의 4제곱이고 들어가는 수가 2의 4제곱, 2의 8제곱 이렇게 2개밖에 나타나지 않겠죠. 밑에는 1, 2, 3이고 그럼 개수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상식적으로 7개 되는 게 여러 개 있지는 않겠죠. 여러 개 있었으면 뭐라고 다른 말을 붙였을 텐데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냥 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한 개씩 세워보다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하나씩 나타나니까 버리시고 나면 바로 세 번째에서 나타나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어요. 오히려 3번 문제가 조금 더 A와 N의 어떤 걸 주로 봐야 되느냐, 어떤 게 독립적으로 변하느냐를 좀 생각을 하기가 그게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고 얘는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둘 다 무한집합이고 핵심은 요게 되겠다. 핵심은 요거다. 요거 기억합시다. P 값이 2의 거듭 제곱으로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부분집합이 된다.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P 값은 그렇게 돼야 되고 요 L, P가 2의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요 L이라는 지수가 1, 2, 3으로 갔을 때 쭉 변해갈 때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로그 A의 B가 자연수다. 당연히 부분자 분모 로그 2로 다 바꾸는 게 당연히 정상이 되겠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는 뭐 큰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숫자들을 좀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이걸 뭐 밑을 2가 아니라 뭐 3이나 5 뭐 이런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거고 P 값도 뭐 그에 따라서 들어올 거고 요거는 형태는 변화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요 범위를 좀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 뭐 수능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일단 학교 내신이 문제가 되는 거고 학교 내신에서 숫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져올 거냐, 뭐 숫자만 살짝 바꿔서 내는 경우는 그냥 다 맞추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어쨌든 문제 핵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3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뭐가 중요하다, A와 N 어떤 관계냐, 뭐 그 둘 사이 누가 먼저냐, 누가 주도적인 거냐, 뭐 그런 걸 좀 이해하셔야 된다면 얘는 뭐가 뭐에 의해서 변한다, 요거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L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나누어서 좀 살펴보니까요. 그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나머지 순서상 잡는 거는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3, 6, 9 들어온다는 거, 2, 4, 8 들어온다는 거, 2, 4, 6, 8 들어온다는 거 1일 때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순서상 7개 잡는다는 건 큰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니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뭐 부족하다 질문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